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대로 임 과장의 부인 되시는 분의 인터뷰 내용을 차근차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원 임 과장이 숨진 채 발견된 건 2년 전인 7월 18일 오전입니다. 취재진을 만난 임 과장 부인은 2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러 나갔는데 다시 픽픽픽 누르고 들어와서 제가 한번 껴안아주고 그러고 보냈어요. 당시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국정원에서 어떤 뉴스가 나와도 잘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는 이 일이 우리 남편하고 관련됐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월요일날. 지난 새벽에 출근하고 그 월요일날 밤 늦게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출근하고 계속 못 들어왔죠.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임 과장이 숨지기 이틀 전인 2015년 7월 16일 목요일 자정 무렵 남편의 전화는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국정원에서 임 과장이 해킹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힌 금요일 새벽 직전입니다. 전화가 와서 이제 한숨을 푹 쉬고 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가 미안하냐,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괜찮다. 숨지기 전날인 금요일 저녁 6시 40분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임 과장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저보고 이제 자기 없어도 잘 살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그러죠. 그러면 검찰에 나가서 수사 받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했고,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저녁 7시 반쯤 다시 회사로 가보겠다며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국정원에서는 부인에게 그 시간에 임 과장이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출근했다고 갔는데 회사에서는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시간에 어디 갔을까라는 궁금이 들고, 그래서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임 과장 휴대전화에는 감사관실에서 찾는다는 동료 문자부터 직원들의 통화가 계속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 과장이 당시 국정원에 있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임 과장은 다음 날 새벽 토요일이지만 출근을 서둘렀습니다. 소리가 나다 보니 그때 이제 출근하려고 이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5시쯤 됐을 거예요. 근데 유서를 아마 그 시간에 쓴 것 같아. 3시, 5시? 네, 왜냐면 그 종이가 저희 집에 있는 종이거든요. 아마 그때 쓴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쓸 수는 없고. 이후 부인은 불안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고 잇따라 연락을 시도했지만 임 과장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너무 연락이 안 되고 불안하니까 위치 추적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위치 추적 못한다 해서 그러면 소방서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소방서에요. 부인의 직감은 현실로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휴대폰을 켜는 이유는 자기를 찾으러 오라는 신호구나. 임 과장이 숨지고 나서야 생전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 장례식장을 찾은 국정원 동료들을 통해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들이 아빠 뭐해? 그러면 인터넷으로 서핑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북한의 공작원의 스마트폰에 이거를 심어서 그 정보를 빼내는 건데, 일부 직원들은 임 과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을 자료 정리 업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자료로 막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그때 요구에 맞춰서 이거를 정말 다시 정리해가지고 하는 게 버거웠다라고. 남편의 원래 책임감이 강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얘기도 들었고, 죽을 만큼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죽을 일이 아닌데 죽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왜 그럼 그렇게 죽었을까라고 생각. 특히 동료들은 임 과장에 대한 내부 감찰 등 압박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더라고요. 감찰 했냐? 그러면 감찰 안 했다. 그리고 감찰이 뭐 옛날처럼 막 그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확인 전화는 했을 건데 이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면대면 조사하듯이 그런 감찰은 안 했다라고. 지난 2년 동안 국정원 동료들의 이야기를 믿어온 부인.
하지만 최근 휴대전화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이와 달랐습니다. 아니 보내면서 메시지가 다 어떻게 보면은 잘 했는데 죽었잖아요 그 다음날. 부인은 과연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야 하는 책임자인지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거를 책임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한 건지 2015년 겨울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지 그 전에는 그냥 그 사무관이었거든요. 그리고 과장으로 승진한 거 얼마 안 돼요. 2015년 아니 2014년 겨울에 승진했으니까 정말 짧아요. 그 모든 일은 그 전에 이루어졌는데. JTBC 이선아입니다. 예, 국정원 민간인 사찰 사건 재작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국정원 임모과장 부인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관련 뉴스를 계속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